왜 싫어하는 거를 못 받아들일까요? 나를 싫어하는 거. 한 명이라도 있는 걸. 우리 조직에 한 명이라도 있는 걸 못 받아들여요. 나머지가 다 무관심하거나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럴까? 진짜 많은 경우에 네. 그게 있어요. 저 한 명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를 자꾸 물어보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다 안테나가 남한테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관심의 초점이 남한테가 있다. 나한테 가져오는 걸 해야 나한테 된다. 가져와야 그거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항상 집중을 나한테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뭔지 몰라요. 나한테 집중할 게 뭐가 있냐. 나는 난데. 난 난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집중 못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하게 놓치고 있는 게 감정이에요. 생각은 좀 많이 집중하거든요. 근데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게 크게 생각 아니면 감정인데 감정이 없어요. 감정은 뭐냐면은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느껴지는 거. 지금 어색하다. 또는 뭐 불편하다. 짜증난다. 무슨 말 해야 될지 모르겠다. 머리가 하얗다. 불안하다. 이런 내가 싫다. 그리고 저 사람 자꾸 나 지금 불편한데 더 불편하게 해서 싫다. 빨리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집에 가고 싶다. 이런 거. 이런 게 내가 지금 뭔가 소심한 사람이고 내가 이상한 사람에서 떠오르는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인식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는 이상한 사람이야라는 딱 그거에 가둬두면 인식이 안 돼요. 아예 이 벽 아래 가둬놓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 이런 척하면서 살지만 사실은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아가 약간 붕괴되는 듯이 자기 감정도 모르면서 살다 보니까 딱 막상 부딪히면은 더 어색하고 감정이 쌓였다가 또 오히려 뭔가 촉발되는 게 있으면 막 빵 터져가지고 막 충동적인 행동하고 진짜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해요. 그러니까 괜찮음을 그럴 수도 있음을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임을 나도 생각보다 별로일 수 있음을 인정하면 오히려 행동이 괜찮아지고 난 아니야. 나는 그런 거 없어. 나는 괜찮아. 완벽한 쪽으로 추구할수록 오히려 더 쌓였다가 이상해지고 빵 터져가지고 진짜 이상한 사람 되고 그러면은 돌아서면 더 자괴감 느끼죠. 내가 추구하던 모습이랑 반대의 모습을 보였으니까.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냥 척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척하지 않는 게 진짜 큰 힘이에요. 척하지 않아야지 사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잠재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어요. 척하는 것 때문에 정말 자기가 가진 능력을 발휘 못하는 분들을 전 너무 많이 봐요. 근데 척하는 것도 이유가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면들을 수용 못하니까 인정 못하니까 다 부정하니까 안 그런 척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감정에 집중하고 그런 대화를 사실은 많이 해야 돼요. 우리도 뭐 유튜브 할 때도 감정 대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쵸. 거의 없죠. 그리고 감정 대화. 감정 대화라는 거를까? 저 살면서 해본 적이 없죠. 근데 사실은 부부 사이에도 해야 되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해야 되고 감정 대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배운 적도 없고 문화도 안 돼 있죠. 실제로 부부 치료하거나 가족 치료할 때 뭐 하는 거냐면은 그 상담가가 그 감정 대화 하도록 유도해 주는 거예요. 감정 대화라는 게 뭐예요? 생각이랑 반대인 거예요. 보통 이제 부부 관계라고 쳐요. 그러면 보통 부부 관계 뭔가 삔또가 상한 일이 있었어요. 명절 이후에 보통 그런 게 많죠. 그렇죠. 뭐 시댁에 갔다 왔는데 뭐 신우이가 나한테 한마디 한 게 난 마음 상했다. 상할 수 있지. 그런 얘기를 만약에 제가 와이프인데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제가 이제 아내인데 신우이가 뭐 이래가지고 나 되게 짜증났어. 저 여동생이 그런 얘기 왜 해?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한테. 그러면 우리 다음에는 우리 여동생 없을 때 가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딱 판단해가지고 딱 결정 내버리거나 그죠. 아니면은 그래도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잘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머리를 굴려가지고 내 생각에는 자기가 좀 너무 이렇게 왜곡한 것 같고 내 동생 원래 성격이 좀 말을 좀 그렇게 해. 그러니까. 근데 그런 나쁜 의도는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또 막 변호를 하려고 그렇게도 하거나. 하죠. 근데 이건 다 판단인 거예요. 판단. 내가 판단해 줄게. 그거는 이쪽이야. 내가 판단해 줄게. 앞으로는 안 가면 돼. 근데 이게 아니에요. 지금 핵심이 뭐냐면은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 말에 감정이 상했다. 그러면은 내가 할 말은 딴 거 다 빼고 감정에 집중해서 그런 말 들어가지고 기분이 별로였겠다. 기분이 어땠어? 이렇게 물어봐줘야 돼. 기분이 어땠냐? 그러면은 짜증났어. 또는 뭐 정말 친한 사이라면 뭐 더 심한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금 순화해서 말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감정이 어땠어? 짜증났어. 그 다음에 할 얘기 없을 것 같잖아요. 할 얘기 많아요. 분명히 이 감정을 얘기하다 보면 또 생각나거든요. 이 똑같은 감정을 예전에 느낀 거 사실은 예전에 이랬을 때도 내가 마음이 좀 상했었어. 그때도 사실 상견례 때도 옆에서 그런 얘기 하던데 왜 그런 얘기를 했나 몰라. 나는 좀 그랬어.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실 남편 입장에서는 막 변호하고 싶고 그렇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랬구나. 그때 무슨 얘기가 그렇게 그 얘기 중에서 제일 마음에 걸렸어.
그러면 이 얘기 또 얘기하고 그래서 또 상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네. 이런 얘기 하는 게 또 많은 분들이 두려워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자기 감정 얘기하다가 자기 감정을 아예 확 실시해서 관계가 더 나빠질까 봐. 근데 감정은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은 오히려 얘기해야지만 풀려요. 해소가 돼요. 그래서 이런 감정 얘기를 감정 대화. 주고받고 하는 게 진짜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그게 놓쳤다는 거. 그 시간 낭비로 느껴지니까. 그게 진짜 근데 시간 낭비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시간 효율적인 대화인 거예요. 실제로 상담 때도 감정만 들어주고 지금 뭐 인간관계 힘든 분들도 자존감 낮은 분들도 감정 들어주고 하다 보면은 그게 쌓이다 보면은 안테나가 점점 낮쪽으로 와요. 그래서 아 나는 지금 이런 감정 느껴. 감정은 어떻게 해야지 인식할 수 있냐면 누군가한테 표현해야지 인식되고 네. 표현하고 그 사람이 내 감정을 들어주고 공감해줘야지 내 감정이 점점 확신이 생겨요. 네. 그런 연습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친구 사이에서도 하고 뭐 부부 사이에서도 하고. 네. 그래야지 평상시에 대화 안 할 때도 안테나가 나 쪽으로 계속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오히려 행동으로 감정에 의한 감정 노동, 감정 소모가 줄기 때문에 요즘 말하는 번아웃, 우울증이 사실은 뭐 일을 많이 해서 올 것 같지만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감정의 낭비 때문에 기인되는 거 되게 많아요. 네. 이 제목이 이거잖아요. 힘들어도 사람한테 기대지 마라. 그러면은 힘들 때 뭐에 기대라는 건가요? 뭐 내 통장 잔고에 기대하자. 어떻게? 잔고가 있으면 기대도 좋은데 저는 잔고가 없기 때문에 딴 얘기를 해요. 어쨌든 간에 누군가한테 기대고 싶은 욕구는 본능이에요. 의존 욕구라고 있어요. 네. 아기 처음에 태어났을 때 딱 경험하셨을 거예요, 아빠로서. 네. 사람이라는 게 진짜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안 먹이고 안 재면 바로 죽어버리는 존재구나. 그죠. 그래서 열심히 키우잖아요. 그 본능적으로 알아요. 사람은 누군가를 의지해야 된다는 걸 나도 알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물론 그렇지만 크면서도 신체적으로는 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어도 정서적인 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연애도 하는 거고 결혼도 하는 거고. 네, 정서적 의존 네, 관계. 친구도 맺는 거고. 이런 욕구가 있는 건데 문제는 이게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탈이 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제목 보고 의아해하더라고요. 정신과 의사가 사람끼리 이렇게 끈끈하게 서로 위로해주는 분위기를 얘기해야 되는데 왜 사람한테 기대지 말라고 이렇게 차갑게 구냐.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히려 너무 기대치가 사람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항상 양면이 있거든요. 사람의 본능은 한쪽은 의존 욕구 친밀감, 유대감의 욕구가 있지만 그거와 상반된 나 혼자 있고 싶은 자유의 욕구, 독립의 욕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너무 배반적이어서 한쪽이 되면 한쪽은 소홀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이게 연애 때 딱 그렇잖아요. 연애할 때 혼자 있다 보니까 외로워가지고 연애를 하면은 구속돼가지고 혼자 시간 못 하고 친구 못 만나고 그러면 또 맞아. 헤어지고 그럼 혼자 다시 좋은데 또 외롭고 왔다 갔다 하는 그게 사람의 본능인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포커스가 남한테 가 있고 저 사람이 날 좋아할까 안 좋아할까. 지금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건데 인간관계 힘든 분들의 공통점 세 번째는 주변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길 바래요. 안테나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아닌가? 혹시 나를 별로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 할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간관계는 보편적으로 1대 2대 7 이렇게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나한테 관심 없고 10명 중에 7명이 나한테 관심 없다. 무관심이고 2명은 날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은 1명밖에 없어요. 그걸 인정하면 좋은데 많은 분들이 인정을 못해서 왜 2명은 날 싫어하는 거야. 난 그거를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마음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자꾸 나 싫어하는 사람 누군가 찾고 그 사람이 날 싫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은 뭐가 되겠어요? 호구되는 행동이에요. 잘 보이고 자꾸 선물 보내고 뭐 이렇게 바치고 심지어는 직장에서 일을 대신 해주기도 하고 그 싫어하는 2명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이 날 좋아하겠어요? 아니에요. 이혼만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날 버리죠. 왜냐하면 인간관계는 내가 의지로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무의식적인 상호작용이어서 케미가 맞고 안 맞고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필요도 없고 나 좋아하는 사람 있게 마련이에요. 어떤 사람이든지 짝이 있어요. 근데 나는 왠지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싶고 싫어하는 사람 한 명도 없길 바라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게 꼬이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 거를 못 받아들일까요? 나를 싫어하는 거. 한 명이라도 있는 걸. 우리 조직에 한 명이라도 있는 걸 못 받아들여요. 나머지가 다 무관심하거나 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럴까? 진짜 많은 경우에 그게 있어요. 저 한 명이 나 없을 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해서 다 물들여서 결국에는 나를 다 싫어하게 만들어서 나는 외톨이가 돼서 나를 버리고 나는 떠나야 될 것 같고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건 심리적인 되게
깊이 있는 얘기인데, 근본적인 유기불안, 내가 나를 지켜줄 사람으로부터 떨어지는 그 느낌으로 또 거슬러 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감정들이 내가 인식하지 못해도 집중하다 보면 있는 거라서 이런 걸 탐구하는 연습을 사실은 해야 돼요. 스스로를. 네, 그런 거를 도와주는 게 뭐 심리서가 되기도 하고 강의가 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얘기하는 거. 감정 대화하는 거. 감정 대화. 돈 주고 상담하는 것도 사실은 감정 대화하기 위해서 그 비싼 돈 주고 시간 내서 하는 거거든요. 감정 대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네. 해봐야지만 늘어요. 근데 그게 뭐 내가 지금 일해야 되는데, 내가 공부해야 되는데 뭐 그런 갈 시간이 어디 있어가 아니라는 네. 거예요. 이걸 잘 해서 내 감정을 잘 해소해야지만 에너지 줄줄 새는 게 줄기 때문에 내가 할 일에 오히려 내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네. 오히려 반대로. 네네. 이거 신경 쓰느라고 내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지만 이거를 해결함으로써 더 효율로 간다. 네, 운동이랑 비슷해요. 신체적인 운동이 딱 그거잖아요. 네. 사실은 많은 분들이 내가 지금 공부해야 되는데 운동하면 에너지 새니까 운동 안 하면 안 돼. 저 그런 생각 하는데. 근데 아니에요. 왜냐면 운동하고 난 피곤하니까. 근데 그건 일시적인 느낌이지, 이게 조금만 적응되면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체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집중도 더 잘 된다는 거를 네. 경험해보면 알듯이 심리적인 에너지도 내가 감정에 집중하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 이거 운동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상담하는 거는 운동할 네. 때 그 PT 트레이너랑 PT 하는 거랑 똑같아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하다 보면 나중에 혼자서도 할 수 있듯이 그렇게 자기한테 집중하는 연습해서 해야지만 오히려 효율이 올라간다. 근데 우리가 좀 문화적으로 특히 우리나라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학생들을 봐도 인싸 아싸 이 대화 자체,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이런 편견, 고정관념, 외향적인 건 좋은 거, 내향적인 건 나쁜 거랑 고정관념 자꾸 심어주는 거고, MBTI 요즘에 이슈가 되는 것도 뭐 ENFP 이런 거 되게 핵인싸 좋은 성격처럼 E 돼 있고, I 쪽으로 가면은 뭔가가 찐따 느낌으로 이런 뭐 나쁜 성격인 것 같고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아서 저는 반대되는 얘기를 너무 해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사람이 위로가 안 될 때 진짜 힘들어도 사람한테 너무 기대지 않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관계 심리학 책, 힘들어도 사람에게 너무 기대지 마세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책에 있을 거고요. 어떻게 보면 또 한편의 인간관계 특강이 아닌가, 이 책이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책에서 좀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 좀 정리를 해보자면 마지막으로 어떤 이야기일까요? 처음에 드린 얘기가 딱 그건데요. 네. 사람은 생각보다 별로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결코 비하하지 말자. 네. 괜찮다. 내가 괜찮음을 느껴야지 다른 사람과도 관계를 괜찮게 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사람이 생각보다 별로다. 뭐 나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너무 기대하지도 말고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엄격한 잣대. 들이댈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